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국어를 함께 배우게 될 선생님은 신경훈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 소개를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신경훈이고요. 올해 6년 경력이 되는 국어 교사입니다. 선생님은 현재 천안공업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고, 짧지만 몇 회에 걸친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힘내면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수업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우선 PPT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댓글들을 선생님이 또 봅니다. 예, 그래서 댓글들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형성평가로 함께 슬라이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이겁니다. 총 우선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수업은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오늘은 문법 중에서도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올바르게 말하고 쓰자라고 해서 현대 문법을 또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문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특히나 이제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출판사별로 문학 작품이라든가 설명문이라든가 이런 제재들이 글 종류가 다르게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글 종류가 다르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교과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법 수업을 진행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아마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에 3개의 언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인 코리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가운데 있죠. 코리안이 가운데 있고, 잉글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언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일 수도 있고,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중국어예요. 왜냐면 중국 인구가 16억에 훨씬 더 달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장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에 링크되어 있죠? 12위죠. 네. 12위에 한국어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에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극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한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수한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OX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O 아니면 X 이렇게 한번 정답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 여러분들 O, X 뭐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이 조금 약간씩 늦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좀 댓글 보고 한번 봐볼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약간 좀 지배적인 설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를 해서 한글 창제,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를 집현전 학자들이 여러 신하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단독적으로 창제를 했다, 이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의 근거는 이 해동잡록이라는 설화집에 보면 여러 신하들이 한글 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런 반대에 대해서 세종이 슬퍼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세종대왕이 혼자 단독으로 만들었다, 아니다, 단독으로 만들어지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입장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의 이름만을 말한다. 뭐 정답이 약간 그쵸, X입니다. X. 뭐 만을 말한다면 보통 X죠.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OX. 창제한 날은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왜 X일까요? 여기서 뭐 날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한글날인 거? 여기서 틀린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인 10월 9일은 현재 한글날이다. 여기서 틀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일이라는 아이도 있네요. 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창제가 아니라 반포라고 합니다. 반포. 그래서 그 만든 그 창제한 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반포한 날인 걸 기념해서 10월 9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은 1월 15일로 전해지고 있고, 이 창제한 날을 기준으로 북한은 1월 15일을 조선글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글날을 북한에서는 1월 15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은 좀 다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글이란 이름은 세종대왕이 지었다. 자, 이거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한글이라는 이름은 세종대왕이 지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 세종대왕이 지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지은 거는 훈민정음이라는 거고, 이게 훗날에 와서 이 훈민정음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라는 그 문자로 명명한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주시경 선생입니다. 이게 김찬호 학생이 주시경 선생을 말해줬어요. 우리 김혁준 학생도. 네. 주시경 선생이 여러분들 여기 사진과 보이게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시경 선생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짧은 생을,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는데, 그때 사시면서 우리나라 국어의 문법, 국어 사전 같이 우리의 한글을 대중화시키고 굉장히 체계적인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시경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이제 한글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여러분 점검을 해봤고, 본격적으로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란말싸미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많은 뭐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영화도 많이 나왔었고 드라마도 있죠. 근데 이 말을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에 실린 서문이라는 건데,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책 처음에 소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이제 문법 수업에서는 이 문자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문법 현상을 공부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언해본에 실린 서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어로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그래도 풀이를 해보고, 여기에 숨겨있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읽는 거고요. 세로 읽기이기 때문에 세로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고전 문자를 보고 선생님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현대어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요거는 여러분들 세종 어가 임금이거든요. 세종 만들 제. 그래서 세종 임금이 만든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는데,
훈민정음을 한번 우리말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요게 이제 한자어잖아요. 훈민정음을 우리말로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한번 이게 약간씩 댓글이 늦게 떠서 선생님 지금 댓글 한번 보고 있거든요. 훈민정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네. 저 리서 학생.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이 학생도, 백두산 호랭이 학생도, 많이 썼는데요.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훈민정음의 뜻풀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좀 유명한 문구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문자는 한자예요. 그 당시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뭐가 안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우리의 말이 그렇죠? 서로 맞지 않다. 이런 전차로는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자 홀빼 있어도 요거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예요. 마침내는 마침내겠죠.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놈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놈 하면 약간 비속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뭇 사람을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백성을 이제 놈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씩 변했죠. 그런 사람이 많다. 한이라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일을 위하여 내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가엾게 생각해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드니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수비는 쉽게입니다. 쉽게 니겨 날로 숨에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뼈한캐라고 나와 있죠. 뼈한캐, 편하게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하고저 할 따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 훈민정음 언해본에 실린 서문을 간단하게 현대어 풀이로 해봤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본문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현대어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에 자세하게 너무 스트레스를 모르는 글자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 글자가 현대어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현대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스칼 킹 재미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실린 그러니까 언해본의 서문에 실린 여기에는 세 가지 창제 정신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창제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라는 건 한자가 아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문자의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떤 정신이 숨겨 있냐면 자주정신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라는 것 자체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종대왕이 요걸 창제할 때 우리는 중국에 속해 있는 어떤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자라는 정신이 바로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자주정신 이제 알고 있겠죠? 자, 그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가엾게 여겼다 그랬어요. 누가? 세종대왕이 가엾게 여겼겠죠.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백성이 하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자를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쓰도록 한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무슨 정신이냐? 실용 정신입니다. 실용 정신. 네.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자가 어려우면 안 된다. 실용적이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든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담긴 정신 3가지를 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8자를 맹가 논의에서 이제 28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1446년에 훈민정음 반포가 됐고 이 훈민정음의 기본자 28자가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 아니었어? 네, 본격이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본격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글자도 있지만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글자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자,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글자 여러분들 쭉 보겠지만 한번 볼게요. 쓰고 있지 않은 글자. 요 글자 지금 안 쓰죠. 지금 선생님이 지우고 있는 글자. 그리고 요 글자도 히읗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 글자도 지금 남겨있지 않죠. 지금 쓰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요 모양도 지금 쓰고 있지 않죠. 이 글자도 그 다음에 요 글자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요 4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지금 현대국어에도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없어진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요 모양은 반치음이라는 이라는 걸로 문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응의 위에 이렇게 꼭지가 달린 모습인데 이 이응을 옛 이응이라 그래요. 옛 이응. 옛날의 이응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읗의 위에 이게 없어진 게 히읗이 있죠. 이 히읗은 히읗 때 흐 발음보다는 조금 여리게 발음한다 그래서 여린 히읗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되게 좀 그쵸 생소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야 한글 할 때 히읗에 이 점 하나 들어가고 니은 있잖아요. 그때 많이 봤던 글자일 텐데 요 점 하나를 아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글자는 지금 현대 국어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없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글자 포함해서 우리가 28글자에 대해서 이제부터 도대체 세종대왕이 어떤 원리를 반영해서 이 28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쵸? 서른수 학생 말처럼 아래아는 한글에서 2번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타 같은 거 칠 때 요거 아래아로 변형된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8글자를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 놓은 건데 그러면 요 모음과 자음을 이제 본격적인 제자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자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라는 건 뭐냐면 만든다 글자. 그래서 제자가 글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자 원리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먼저 자음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역, 니은, 시옷, 미음, 이응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요거 보면 여러분들 사람의 이렇게 발음 기관이잖아요. 발음 기관. 그러니까 이 자음이 발음될 때 이 구강 구조 안에서의 어떤 그 방해를 받는 그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이 5글자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발음 기관을 만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같은 경우도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음 같은 경우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지만 모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면 이것을 받는데 모음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 혀 사용 유무, 뭐 공기 흐름 방해. 은주 학생이 굉장히 딱 정답을 말했어요. 모음, 자음 같은 경우는 공기 이제 여기서 허파에서 이거 공기가 나오잖아요. 발음을 할 때 그때 뭔가 요 안에 발음 기관 안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음 같은 경우는 무 이것처럼 공기가 나올 때 어디가 붙었다 떨어지죠? 입술에서 뭔가 공기가 방해를 받다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모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공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나오죠. 어디에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방해를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모음을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이제 모음의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들고 싶어도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공기가 나오는 저거기 때문에 발음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모음은 어떤 모양을 본떠 만들었냐? 여기 확인하다시피 사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맨 위가 하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밑에가 땅. 그래서 천지인을 본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과 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성리학의 원리가 약간 숨겨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음양의 조화라 그래서 땅과 하늘, 그 다음에 사람이 모두 다 함께 조화를 이룬다라는 게 중심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의 학문을 썼기 때문에 이 성리학의 학문을 가져와서 그럼 하늘과 땅과 이제 사람 만들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음인 기역, 니은, 시옷, 미음, 이응과 그 다음에 모음인 아래야, 그 다음에 요 글자들은 모두 다 무슨 원리에 의해서 혀 뿌리, 그러니까 뒤쪽 있죠. 뒤쪽 말랑말랑한데 그쪽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닿아가지고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기역자다. 지금의 이제 모양.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도 무라고 해서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닿죠. 그 모양이 미음, 사각형으로 형상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자음 같은 경우는 제자 원리가 뭐였어요? 상형의 원리였죠. 근데 무슨 걸 상형했다? 어떤 걸? 발음 기간을 상형을 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갈 건데,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아까 제자 원리, 그러니까 상형의 원리로 자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상형의 원리로 자음이 몇 개 만들어졌어요? 아까 5개였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자음이 이 5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음들은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아까 이제 상형의 원리로, 그러니까 발음 기간을 상형한 원리로 이게 나오는데 볼게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 5개가 있죠. 요 5개가 아까 발음 기간을 본떠 만들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입니다.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었냐? 나머지는 더 이상 상형을 획을 더한 글자를 가획자. 근데 여러분들 밑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소리의 세기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기역 그라고 발음 한번 해보세요. 그라고 발음이 되죠. 근데 여기서 획을 하나 더 그었어. 그럼 뭐가 발음이 되죠? 크라고 발음되죠. 여러분들 그와 크 중에서 뭐가 소리의 세기가 좀 더 세요? 크가 좀 더 세죠. 침을 튀기더라도 여러분들 그보다는 크 할 때 튀길 확률이 높죠. 왜? 소리가 세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획을 하나 더 그으면 그냥 획을 하나 더 그은 것뿐만 아니라 이 획 하나 자체가 소리의 세기가 좀 더 세진다. 이게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도 그렇고 느, 드, 트 점점 세지죠. 획을 그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획을 그었는데 소리의 세기와 관련성이 있는 글자를 무슨 글자라고 하냐면 가획자라고 합니다. 가획자.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옛 이응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 있고 그 다음에 세모는 뭐였죠? 반치음이 있었죠. 이 세 글자는 가획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이 옛 이응도 획을 하나 더 그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 목구멍 목구멍 소리에 이응에서 위에 획을 하나 찍 그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획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옛 이응과 리을과 반치음은 뭐냐면 가획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획을 하나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얘네들을 가획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민경훈을 이거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왜 그럴까요? 제 선생님이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획을 그었지만, 그러니까 찍찍 획을 그었지만 가획자라고 하지 않아요. 임서연 학생, 선생님 목소리 아나운서 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세기가 약해서 닉네임 추천 좀 세기가 약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기가 약해서 소리의 세기, 세기가 없어서 지혜 공육학생, 세기가 없어서 명준 학생도 소리의 세기와 관련성이 없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체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모양이 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획자 얘네들과는 획을 더하긴 했지만 소리와 관련성이 없어. 아까 같은 경우 여러분들 크 같은 경우는 그에서 하나 그었기 때문에 좀 더 센 발음이 됐죠. 근데 예디응이랑 리을이랑 반치음은 획을 그었지만 소리와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획자라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무슨 글자라고 하냐면 이체자라고 합니다. 이체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경 벗으면 그 눈이 안 보여요. 안경을 벗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진짜 아나운서 같아요? 아는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나운서 같다고 한 칭찬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댓글은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읽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느라 힘든데 댓글 많이 읽어줄게요. 네. 자, 김영이라서 설민석 닮았나요, 제가? 설민석. 설민석. 네. 볼게요. 네, 어쨌든 가획자와 이체자를 했습니다. 못 나가게 생겼어요. 네. 송이범 이름 불러줬어요. 송이범 학생. 송이범 학생 안녕하세요. 네. 자, 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갈게요. 모음 같은 경우는 서로 합해서 만들었어요. 요거를 보면 아까 여러분들 천지인이라 그래서 그걸 바로 무슨 원리라 그러냐면 합성의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자음 같은 경우는 무슨 원리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가획의 원리였죠. 그리고 가획이 안 되면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성이 없는 거 이체자였고, 근데 모음 같은 경우는 합성의 원리입니다. 가획이 아니라 합성. 그래서 아래아를 위아래 오른쪽 옆에 하나씩 합친 게 초출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오, 우, 아가 초출자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아래아는 지금 없어져서 이제 아래아 찍고 찍 하나 으로 그은 게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글자가 되겠어요? 오라는 글자예요. 오라는 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래아를 지금으로 따지면 찍 긋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초출자 4개에 아래아를 하나 더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4개 하나 더 찍었어. 그걸 여러분들 재출자라고 합니다. 다시 찍는다. 여러분들 재방송할 때 재예요. 그래서 다시 찍는다. 아래아를 한 번 더 찍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출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면 자음과 모음, 기본자 요 5글자, 그 다음 기본자 3글자는 무슨 원리였죠? 상형의 원리였어요. 상형의 원리. 그리고 자음의 가획자는 가획의 원리였죠. 말 그대로. 근데 요 나머지 3개의 이체자는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리와 관련성이 전혀 없어서 가획의 원리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출자, 재출자는 뭐라 그랬죠? 함께 합쳐져서 만들었다. 이걸 무슨 원리라 그랬죠? 합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의 원리. 제자 원리가 좀 많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한 글자에 한 소리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를 보면 아버지에도 아, 아리랑에도 아, 송아지에도 아, 모두 다 아 발음이 똑같이 나죠. 한 글자에. 근데 영어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family, garden, water, parent 이것처럼 family는 여러분들 A가 뭐라고 발음해요? 영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 소리와 글자가 서로를 짝을 이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 예사소리, 그러니까 예사소리는 뭐예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예사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세지도 않고 둔탁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센 소리 하면 기역, 티귿, 피읍, 치읓 이렇게 소리가 거세게 난다. 그래서 서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가 서로 짝을 짓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같아요. 세종대왕이 처음에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들었는데 첫소리가 초성이죠. 근데 첫 소리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소리, 끝 소리도 또 다른 자음을 만든 게 아니라 끝 소리에도 처음에 쓰였던 자음을 다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문자를 만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아 써서 편리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선 읽는 것도 좀 빨리 읽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해하는데도 좀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는 모았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읽기도 쓰고 이해하기도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형성평가 한번 봐볼게요. 형성평가.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글은 상형과 가획, 합성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다. OX. 자, 한번 볼게요. 5죠. 여러분들 했죠, 5. 그 다음, 한글은 글자의 모양을 보면 그 소리를 예측할 수 있다. 한 글자를 보면 그 소리를 예측할 수 있다. 5죠. 여러분들 아까 뭐 짝대기 하나 그으면 가획의 원리로 소리가 좀 더 세지고, 이런 것처럼 소리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 훈민정음의 여러분들 기본자, 자음 모음의 기본자는 총 26자다. 총 26자다. 열이리응어 반치음 어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쓰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열이니은시랑 반치음은 지금은 쓰진 않지만 옛날에 고전 문법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반치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의 Z 발음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시옷으로 좀 변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어쨌든 26자다 맞나요? 아니죠. 내가 몇 자를 맹가노니? 28자를 맹가노니. 28자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창제정신은 뭘까요? 그죠? 자주정신. 중국과 달라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쉽게 만들었다. 이건 무슨 정신이었죠? 쉽게 만들었다. 실용정신으로 만들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창제 원리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발음 기간이나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건 무슨 원리였었죠? 상형의 원리였었죠. 상형의 원리.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댓글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을 좀 천천히 읽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강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진도 때문에. 자, 다음 자음에서 여러분들 이체자 3개 있었죠. 획은 더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리와 관련성이 없는 거 3개 뭐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체자였어요. 자, 잘했습니다. 요거 이체자 소리와 관련성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글이 여러분들 지금 우선 자음과 모음의 이제 제자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글이 다른 문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 같이 좀 선생님이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OX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수업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 돼요, 돼요가 어떤 게 맞을까요? 요거는 댓글을 한번 좀 돼요. 어떤 돼요가 맞을까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돼요. 되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내일은 왠지 조회수가 늘 것 같아요, 안 늘 것 같아요? 왠지. 위에 왠지일까요? 밑에 왠지일까요? 조회수가 늘어야겠죠. 여러분들 왠지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 처음 시간이라 선생님도 약간 버벅거리는 점도 많았는데 내일은 여러분들 수업과 함께 오면서 댓글도 좀 많이 읽어주도록 조금 여유 있게 수업을 다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내일 국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